안녕하세요. 자연 닥터 상 원장님. 올해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아서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채식주의자를 읽고 40여 년 동안 먹어왔던 육류를 끊어야겠다는 큰 마음을 먹고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채식이 건강에 좋나요? 아니면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하나요? 참고로 저는 40대 중반이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올해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축하의 말씀을 이곳에서 이렇게 또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가 이 진찰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채식 먹으라고 했는데, 채식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뭐 다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채식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각성시켜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이 질문 주신 분도 지금까지 드셨던 또 육류들 끊으시고 채식주의자가 되려는 큰 결심을 이렇게 실천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과연 채식만 주로 하는 채식주의자 건강에 무조건 좋은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자고요. 음식의 문제를 의학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 신체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 두 방면으로 한번 봐야 돼요. 몸의 문제로 봤을 때는 채식이 건강에 좋은 건 확실한데 마음의 문제도 같이 좋아지느냐 이 문제를 같이 보셔야만 우리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먼저 세포의 허기를 채우는 그런 음식으로 볼 때는 육류를 주로 섭취하시는 분보다는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건강한 음식 하면 벌써 우리가 채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당연하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채식만 하는 것보다 또 육식을 또 같이 했을 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상당히 또 많다는 이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요, 채식이 건강에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건 확실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균형 잡힌 식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더 큰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채식 식단 하면은 일단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등 이런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해서 이 안에 영양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같은 거, 건강에 또 좋다라고 하는 또 화이토케미칼 같은 거, 효소 같은 거, 미량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건강에 상당히 많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해요. 특히 이 채소와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섬유소 같은 거, 이 섬유소 같은 경우는 이 혈압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들. 그러나 여기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채식만 계속 하시게 되면은 비타민 B12라고 하는 거, 철분, 아연 같은 이런 영양소는 육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육류를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채식만 완전히 했을 때는 이게 따로 또 보충을 해야 되는 이런 방법을 아마 또 찾으셔야 될 거예요. 또 수많은 어떤 채식이 좋다고 하는 이 연구 결과도 상당히 또 많지만은 결국은 우리 각자의 사람마다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이런 각자의 체질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각자 맞춰서 또 채식과 육식의 균형 있는 이런 조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 채식 위주의 생채식요법을 평생 동안 실천하면서 자기가 또 실천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또 진료로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일본에 계신 그 니시가초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니시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그분의 제자이신 고다미조나 와다나베 쇼라고 하는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이 의사들이에요. 이분들이 채식을 통해서 자기 몸도 건강해지고 채식을 가지고서 치료 자체를 하는 다양한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치료한 이런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들이 채식을 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시기는 했어요. 한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70대에 들어서 치매나 어떤 뇌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결국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70을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30대, 40대에는 에너지가 넘칠 때에는 뭐 채식만 갖고서도 충분히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또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식이냐 육식이냐 이렇게 딱 둘로 나누는 것보다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실 건데요. 이렇게 했던 생채식을 통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말년에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특히 의료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몸의 문제를 다룰 때는 자신이 현재 많이 먹어서 온, 즉 과식하고 막 이게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어서 온 병을 우리가 풍요병이라고 그러는데, 풍요병인지 아니면 정말 오로지 채식만 하셔갖고서 오게 된, 그 채식조차도 많이 못 먹어서 오게 된 이 빈곤병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풍요병의 대표 질환은 암, 뭐 당뇨 같은 거, 고혈압 같은 거, 이런 대사성 질환들은 대체적으로 다 풍요병의 대표 질환이고요. 빈곤병의 대표 질환은 결핵, 뭐 기생충 감염, 뭐 영양실조, 약간은 후진국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질환들이 빈곤병에 대표하는 질환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먹잖아요. 특히 가공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 풍요병에 걸렸을 때는 채식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젊고 건강하시다면은 뭐 채식이든 육식이든 극단적인 식사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채식주의자가 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좀 개혁하셔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실 수 있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채식주의냐 아니면은 뭐 육식을 많이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공한 식품을 얼마나 먹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햄이라든가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가공식품은 뭐 당연히 건강에 좀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좀 줄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어떤 육류, 어류, 뭐 이런 것들도 적당하게 섭취하면서 자연에서 자란 이 싱싱한 이 채소와 과일도 함께 드신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먹는 순서와 먹는 방법에 따라서 정말 건강에 큰 차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데요. 식사를 드실 때 먼저 뭐 생채소, 생과일을 먼저 충분히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 같은 것을 이렇게 드시는 식사하는 어떤 순서, 이것도 상당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먹느냐인데, 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서로 이렇게 섞어서 먹지 않는 이런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냉면이나 밥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식습관이에요. 탄수화물과 육류가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부패라고 하는, 또 이상 발효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어요. 간에 해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후식으로 과일이나 이렇게 뭐 빵 같은 거 드시게 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 이제 좀 전에도 드렸지만은 이상 발효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술 될 수 있어요. 술을 안 먹었는데 술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간이 이걸 해석하는데 상당히 좀 무리를 주는 신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음식은 언제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정도만 지켜주신다면 굳이 평생 동안 우리 채식주의로 살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식사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의 허기와 세포의 허기를 같이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조화, 균형, 밸런스를 같이 좀 만들어 주시면서 식생활을 좀 즐기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음식을 통해서 세포의 허기도 채우죠. 하지만 마음의 허기도 같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채식으로 정말 이 즐거움을 느끼면서 마음의 허기도 같이 채울 수 있다면 당연히 채식주의자를 더욱 권해드리는데요. 마음의 허기를 막 참으면서 건강해지다고 하니까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래요. 이 밸런스와 균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닥터 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